요즘 극장계 화두라면 뭐니 해도 영화 티켓의 가격이겠죠. 티켓 가격을 인상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번엔 나비 효과가 좀 무섭습니다. 개봉된 영화들의 성적이 처참하거든요. 특히 한국 영화들은요. 대형 멀티플렉스 3사는 2022년 4월을 기점으로 영화 티켓 가격을 일제히 인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인상 후의 성적이 참 좋았기 때문이죠. 범죄도시2가 1200만을 넘어갔고 탑건 매버릭이 800만을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두 작품 이후에 개봉된 한국 영화들의 성적이죠. 한사는 손익분기점은 넘었지만 1000만은 못 넘었고 흥행 보증수표들이 만든 외계인, 비상선언 같은 작품은 흥행에 실패했고 이정재 감독의 헌트같이 평론가와 관객들에게 호평받은 영화, 저 개인적으로는 작품적으로도 영화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마저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대체 한국 영화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멀티플렉스가 가격을 올린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코시국이 발생한 이후 3년간 정말 고생했거든요. 업계 1위인 CGV의 매출은 2019년 1조 9,422억에서 2020년 5,830억, 2021년에는 7,360억으로 오르긴 했는데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반 토막, 3분의 1 토막 난 후 그대로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적을 내야 하며 실적을 내지 않으면 임원은 잘리겠죠? 그러니 어떻게든 영업이익, 순이익을 많이 내야 하며 전년도 대비 성장한 결과를 내야겠죠. 극장 건물이 모두 멀티플렉스의 것도 아니니 임대료, 전기세 내야 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인상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영화표값이 비싼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경험상 미국, 일본의 극장보단 쌌습니다. 문제는 관객들이 체감하는 가격이죠. 우리나라에서 영화관이란 것은 물론 영화가 좋아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여러 사람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가는 일종의 레저 시설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CGV에 발표에 하면 혼영족, 혼자 보는 사람이 2020년에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6.04%밖에 안 되죠. 이 말은 극장 티켓의 체감 가격은 소비자에게는 2배 이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밥이라도 한 끼 먹는다면 요즘 10,000원 이하가 거의 없으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48,000원인데 아마 이 순간 소비 마지노선을 넘어가 버린 듯해요. 그러니 다른 쪽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극장들은 이를 다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이미 극장에서 여러가지 대관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클라이밍 짐으로 개조하는 곳도 생겼죠. 기존 극장의 기능이 커플, 가족 단위의 여가, 레저 시설에 가까웠으니 마찬가지 기능으로 빠져나가는 관객들을 다 끌어모으려는 것이죠. 영화 팬들을 위한 굿즈 이벤트도 그중 하나죠.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은 가는 주차에 따라 상품이 다릅니다. 그 상품을 수집하기 위해 매회 극장에 가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영화 보고 나온 사람에게 필요 없음 달라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굿즈를 고가에 판매하는 시장이 생길 정도로 자리 잡힌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극장층에선 반가운 문화기도 하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러 차례 보니까요. 이런 상황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기존 관객들에게 기존 방식에 맞춰서 만들어진 기존의 영화들입니다. 영화관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바타 같은 영화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B급 데이트 무비는 집에서 OTT로 보거나 혹은 모텔을 대실해서 봐도 충분하죠. 비용적으로 더 쌉니다. 반면 기존의 방식으로 사용되던 영화들, 기존의 흥행 공식에 맞춰 커플이나 가족 단위의 고객에게 상영관으로 밀어붙이는 수익 구조에 의존하던 영화들은 힘이 빠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가를 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니 영화 가격이 인상하면서 대체 여가 수단이 늘어나자 국내라는 특수한 환경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국 영화들이 타격이 더 큰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흥행하는 애니메이션들이 굿즈 마케팅을 한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기존의 영화들은 이런 부가시장에 맞지가 않아요. 범죄도시2의 마블리 피규어란 모를까, 탑건의 전투기 프라모델이란 모를까, 헤어질 결심의 피규어가 팔릴 리가 없는 거죠. 관계층 자체가 피규어 매니아가 아니니까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영화를 상영해도 피규어나 굿즈를 팔진 않지요. 미국, 일본의 극장과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한국은 왜 이러냐? 외국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멀티플렉스가 쇼핑이 가능한 시설에 입점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쇼핑하러 온 가족, 쇼핑하러 온 커플에 맞춰졌던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은 커플, 가족에게 맞는 영화를 공급하는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런 시장을 소비하던 관객들이 소비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많은 수가 이탈한 것,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영화 티켓 값을 내리면 될까요?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영화의 가격 인상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계산이 어긋났을 뿐이죠. 관객 수가 이 정도로 줄었으니 이 정도로 가격을 올리면 수익이 개선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올리고 나니 고객 유인 요소가 사라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와중에 영화 티켓 가격을 내리면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며 이 책임은 최상층부에서 가격 인상을 주도한 경영진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렉스는 일절 가격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미 올린 상황이라 이제 와서 내려봤자 효과가 없을 거예요. 한번 나간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수백만씩 찍는 영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존의 극장 영화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일 뿐 극장 영화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란 거죠. 이 가설이 맞다면 앞으로의 한국 영화 산업은 바뀐 환경에 따라 변화할 듯합니다. 데이트 무비, 팝콘 무비의 수는 줄어들거나 OTT로 바로 직행하고 혹은 지금 시장 규모에 맞춰 제작비를 낮춘 영화만 만들어지게 되거나 마니아들이 여러 번 볼 수 있을 마니아물이 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